지난달 31일에 요화정 운영사 주 트릴리언즈가 깜짝 놀랄 발표를 했습니다. 요화정 운영사 주식회사 트릴리언즈가 아라치 치킨 운영사 사마식품에게 지분 100%를 400억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400억입니다. 요화정이 뜬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400억에 매각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화정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요거트 아이스크림 정석.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콤프로스트며 과일이며 꿀이며 초코며 여러가지 토핑을 추가해서 커스텀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요화정 과연 400억 받을만한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러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맹사업을 일단 2021년 1월 1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이제 3년 반 됐는데 가맹을 시작하자마자 첫 해에 100개 가까이 뿌렸고요. 그 다음에 58개, 그 다음에 8개 추가로 늘어났어요. 아마 폐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드는데 23년도 작년도에 166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50개가 넘는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 지금 8월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가맹점이 200개가 더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배민에 전국적으로 지금 요화정이 아마 랭킹 1등일 겁니다. 어떻게 지금 반년 동안 200개를 늘릴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요화정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화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맹 문의로 현재 업무가 마비되고 있어서 따로 전화를 먼저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민을 들어가 보면 요화정이 이제 1등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기 검색어에 요화정이 1등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요즘에 대세 아이스크림이고 과연 베스킨라빈스를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셀럽들의 요화정 먹방인데요. 광고도 정말 빵빵하게 했습니다. 침착맨, 그리고 입짧은 햇님, 강민경, 그리고 회원님까지 해서 진짜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협찬을 넣어서 광고를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떨결에 아이유 바이럴이 한번 됐었다고 합니다. 여기 댓글 보시면 옥니 요화정 알아요? 아이유 팬이 이렇게 다니까 아이유가 요정 아이유 정말 좋다? 이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그녀의 플렉스 역시 요화정 100명 넘는 스태프에게 비즈니스 항공권 쏜 아이유 미담 화제 하면서 역시 요화정, 이 요화정이 요정 아이유 정말 좋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요화정 뜻이 한번 바이럴 밈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뉴스에도 이거를 인용하고 있죠. SNS는 지금 요화정 아이유 강렬한 레드 드레스 나의 셀러브리티드 이렇게 하면서 아이유를 통해서도 요화정이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떨결에 하나 더 바이럴이 됐죠. 침착맨이 방송 중에 요화정 맛있더라 하는 잡담을 시작으로 침착맨이 됐다 요화소비 빠따정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연상 과정은 이해할 수 없으나 을에 그래왔듯이 그런 말을 한번 툭 뱉음으로써 또 요화정이 굉장히 바이럴이 됐습니다. 그래 댓글에도 보면 그래서 요화소비 빠따정이 도대체 뭔데? 요화소비 빠따정은 정말 유명한 빠따정임. 그러니까 뭐 어제 진짜 어이없었음 바로 사 먹었네. 이렇게 바이럴이 돌면서 한번 더 매출을 증진시킨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화정 꿀조합이 바이럴이 이렇게 축축축축 돌면서 뭐 초코덕후 요화정 꿀조합 그리고 여기에 뭐 망고랑 초코링을 섞은 요화정 역대급 꿀조합 하면서 이런 것들이 쭉쭉 바이럴이 계속해서 돌면서 또 요화정의 이름을 알리는데 한몫을 했고요. 탕후루가 작년까지 굉장히 뜨겁게 핫했다가 올해 다 망해버렸죠. 요화정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님은 날이 더워지면서 증가한 아이스크림 수요와 새로운 걸 원하는 소비 패턴이 맞물려서 요화정 열풍을 일으켰다면서 여름이 끝나고 요화정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을 때까지 꺼질 일시적인 열풍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화정도 탕후루처럼 한번 붕 뜨고 꺼질까요? 한번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식품업계 관계자 역시 MZ들에게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가가 중요한 기준이다. 더 이상 인증샷을 찍을 필요가 없어질 때 그 인기는 사라진다. 탕후루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말을 했는데 탕후루 외에도 뭐 오마카세도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죠. 특히 재작년까지 오마카세가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 이제 예약이 쉽게 되는 이유가 더 이상 오마카세가 희귀성이 없고 자랑할 만한 요소가 아니게 너무 보편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에 이 요화정도 주변에도 보면 요화정 시켜 먹었다고 자랑하는 스토리들이 자주 보이는데 더 이상 인증샷을 찍을 필요가 없어질 때쯤 이 유행이 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역시 이렇게 인증샷에 찍어 올리고 자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상 자주 말씀드리죠. 다음 일각에선 요거트 아이스크림 열풍이 이른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춤 헬시 프레저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 그 트렌드에 맞아 떨어진다고 본다고 합니다. 요거트가 한 끼 식사 대체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요거트 아이스크림 수요가 함께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작년에 그릭 요거트가 굉장히 붐이 많이 불었죠. 위메프에도 위메프 로우푸드 판매량 급증 음료도 무알콜 맥주가 1800% 18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도 4배 가까이 늘고 저칼로리 과자 글루텐 프리
우유들이 이런 것들이 많게는 37배에서 적게는 6배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우유도 마찬가지로 무가당 요거트, 무지방 우유 같은 경우가 2배가 넘게 이렇게 올랐죠. 그 트렌드랑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요아정이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셀럽들 광고도 이렇게 마주치면서 폭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이거 깜짝 놀랐는데 이게 구글 검색량 변화거든요. 여기 조금 올려보면 여기 보이세요? 이거 노란 색깔이 탕후루입니다. 탕후루. 여기 보시면 초록 색깔이 우뚝 솟았었죠. 이게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요아정이 지금 파란 색깔 쭉쭉쭉쭉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죠.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올 여름 한 해 동안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 쪽 검색량입니다. 네이버 쪽. 마찬가지로 청록 색깔이 베스킨라빈스의 검색량 변화량이고요. 이거는 오히려 올해 겨울에 베스킨라빈스는 더 많이 검색을 했나요? 그리고 탕후루는 보라 색깔인데 이미 죽어버렸죠. 소강 상태입니다. 탕후루는 더 이상 바이럴을 타지 않는다. 그리고 뭐 마라탕 키워드는 꾸준합니다. 마라탕 장사하시는 분들 꾸준하게 장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 초콜릿 아예 없다가 올해 한 4월 말 5월 초부터 우뚝 엄청나게 솟았다가 지금 다시 좀 죽고 있죠. 이 두바이 초콜릿이 왜 이렇게 떴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들고 와봤는데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요아정, 뜨거운 혜성처럼 빛나는 요아정 초록 색깔 쭉쭉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요아정 귀족 음식 핑크텍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핑크텍스라는 말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남성용보다 여성용이 비싼 현상을 핑크텍스라고 한다고 해요. NYC 조사, 뉴욕시의 조사에 따르면 기능과 품질이 비슷하지만 여성용 제품은 남성용 제품보다 평균 7%가량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식당,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돈을 더 써요. 여자께 또 더 비싸고. 그래서 아까 앞전에 말했던 사진을 반드시 찍고 싶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거랑 또 일맥상통하죠. 이게 가격을 보면 가격이 진짜 굉장히 사악합니다. 천도복숭아, 황도복숭아, 피치 소스, 블루베리 그래놀라 이렇게 해서 1인분에 2,500원. 그 다음에 팥 한 스쿱, 콩가루, 인절미, 빙수, 떡, 아몬드 슬라이스, 연유 15,600원. 엄청 비싸요. 이것저것 담다가 보면 막 5만원, 10만원이 됩니다. 5만원, 10만원이 돼버려요. 저도 최근에 한 3인분 궁금해서 주문해서 시켜 먹어봤는데 5만원이 되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요아정 인기 리뷰 영상 인기 댓글들입니다. 요아정 진짜 괜찮네, 이건 넣어야지 하면서 하나 둘씩 추가하면 1억댐. 진짜 이게 우스갯소리로 돌 만큼 여러가지 커스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면 진짜 가격이 훅훅 늘어나요. 1인분인데 2만원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진짜 이거랑 두바이 초콜릿은 이 가격인데도 유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또 한편으로 비싸기 때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잘 팔린다. 명품 같은 거죠. 그러면 요아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었는데 여기 보시면 연간 평균 매출액이 2023년도 겁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이 1억 4천이에요. 작년에 23년도 166개 연간 평균 매출이 1억 4천.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소리죠? 한 달에 1200 평균 매출인데 이렇게 유명해졌다니까요. 이게 상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온 데가 4억 5천. 한 달에 한 4천만원 판 거죠. 가장 적게 판 곳은 200만원 팔았어요. 200만원. 1년 동안 200만원. 한 달에 한 18만원 19만원 팔았다는 얘기죠. 작년에 이렇게 좋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가맹점 변동 현황을 봐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게 보면 신규 개점이 2023년도에 28개, 계약 종료가 17개에 계약 해지가 3개예요. 합쳐서 20개라는 거죠. 신규 개점 28개에 계약 없어진 게 20개, 명의 변경이 33개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올해 이렇게 200개가 넘게 벌써 반년 동안 늘어날 수 있었냐, 그게 정말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요아정 양도양수 매물들이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용산구 요즘 핫한 배달 전문점 요아정 양도양수 매출 내역,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4천만원, 월 지출이 74%에서 수익이 1,000만원, 26%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봤을 때 월 수익률이 6.8%, 배달 매출이 한 20%또 빠졌을까요? 여기 세부 내역들을 보면 재료비가 38%, 1,520만원이 빠졌다 그러고요. 인건비가 10%, 인건비는 아마 뭐 많이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리고 월비용, 월세가 150만원, 관리비가 100만원, 기타 경비 800만원, 20%인데 아마 배달 전문점이기 때문에 배달 수수료가 이것보다 아마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매장은 배달 전문점 그 재료비가 한 38%, 40%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되죠. 요아정 4천만원 팔아서 배달 전문점이 수익이 1,000만원 남는다고 하는데 저는 뭐 믿기지는 않습니다. 딱히 믿기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 매물, 이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냐? 권리금 1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요화정 매물이. 이게 만불이고요. 월 매출이 9,900 팔았을 때 2,400만 원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다고 하는데 여기는 재료비가 또 45%가 들어간대요. 재료비가 45%가 들어가고 인건비 7%, 월세 1%, 공과금 15만 원. 공과금 15만 원 이거 좀 축소된 것 같죠? 관리비 20만 원, 기타 경비가 22만 원, 22% 이 정도로 해서 월 수익이 24%, 한 달에 2,400만 원 남는데 권리금 1억 5천에 내놨다고 합니다. 이거 싼가요? 싼가요? 비싼가요? 아마 저는 이거를 내놓으신 분이 고점에 딱 치고 빠지시는 게 정말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양도양수 그 설명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과일 및 토핑만 뿌려 나가는 거라서 주문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까지 2분, 과일 종류 너무 많을 때만 4, 5분 안 걸린다. 이거 정말 또 이걸로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이고 최근 주문수가 10,000+, 배민원이 4,000+, 전체 리뷰가 5,000개, 찜수가 3,000개 이상, 7월달이 9,900만 원 팔았고 2022년 6월에 개업해서 정말 이 사람은 발목에 들어가서 어깨에 팔고 나오는 거죠. 정말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노났죠. 이게 성공만 한다면. 그래서 이분의 매출의 증감률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고점에 딱 팔고 나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팔았어요. 지금이야 6천만 원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서 팔지만 6배가 넘게 올라서 권리금 만약에 1억 5천 받고 나온다면 최고겠죠. 저 같아도 당장에 팔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이거는 자그마치 요화정 배달 업체가 2억 2천에 나와 있어요. 왜냐? 6월 달에 매출이 1억 3천 어마어마하게 팔았거든요. 가계 주문수가 16,0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얼마에 나와 있을까요? 권리금 2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권리금 2억 2천에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저녁에 직원 1명, 요일별로 직원 3명, 알바 3, 4명 오토로 운영 중입니다만 주말에는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매물들이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가실 때 워낙 지금이 잘 되고 있고 핫하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정말 베스킨라빈스처럼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탕후루처럼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탕 푹 치고 또 푹 꺼져버리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말 이런 핫한 유행을 타는 상품일수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화정 매각 이후의 반응인데요. 뭐든지 오래 운영해서 돈 버는 것보다 적당히 손님 끌어모으고 권리금 받고 탈출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물론 구영배처럼 엑시트한 돈으로 무리해서 딴짓하다간 인생 종치는 거고 적절한 엑시트 전략도 필요하죠. 진짜 다 팔아치우시네요. 기업 간 권리금 장사 경기 침체에 잘 팔았네. 꽤 비싼 편이라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들어가면 손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요화정이 매각하면서 한 번 더 뜨거운 감자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매각이 됐으면 가맹점주분들한테는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왜? 400억에 샀잖아요. 그러면 돈 벌어야죠. 돈 벌려고 샀잖아요. 여기에서 더 벌려고 산 건데 여기에서 더 벌려면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더 쪼을 게 있으면 좀 더 쪼우고 가맹점도 폭발적으로 늘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물류비도 오르고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래서 이게 엑시트 소식이 사실 가맹점주분들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화정 매각 이후 반응은 외식업계 관계자는 요화정은 배달 전문 브랜드여서 원가율도 낮고 창업비용도 탑 프랜차이즈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진입장벽이 높지 않지만 현재 인기를 정점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새로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화정 개설 비용을 보면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330만원, 로열티가 또 월 매출의 3% 있습니다. 3%. 그 다음에 보증금, 물류 보증금이 600만원 있고요. 설치기물, 시향공사, 인테리어는 매장별 상이하다고 나와 있어서 이제 정보 공개서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가 1평당 220만원, 10평 기준 2200만원이 들고요. 간판은 간판업체는 지정업체에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440만원 들고요. 기물 및 집기가 또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비가 합쳐서 37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여기에 하얀 색깔 좀 잘 안 보이게 생명 테스트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별도사항, 전기증설, 포스, 키오스크, 냉난방, 간판 내부 사인물, 철거, 이행보증금, 냉동고 외 기타 물품들 이 사항은 예측된 수치로서 세부적인 것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 수치에서 1.5배는 나온다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결국에 이거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보증금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 한 1,500만원 더 들어가니까 한 6, 7천 들어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화정이 뜨니까 요화정이 특징이 이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누구나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만들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비슷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24년도만 해도 굉장히 비슷한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화정을 400억에 산 사마식품은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마식품은 1953년 대구에서 설립된 장류 전문 회사고요. 막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장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3군 납품, 해군, 육군, 공군 3군에다가 납품을 하고 해외 수출을 하고요. 교촌치킨, 지코바치킨, 굽네치킨 등 간장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매출의 기준 업계
이런 식품업계 12위로 대구랑 경북 지역에서 점유율이 독보적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간장인데 모델이 차은우죠. 차은우. 여기가 모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업체더라고요. 사마식품의 매출액을 보면 22년도 매출액이 286억, 한 약 300억 정도 나옵니다. 업계 평균에서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팔고 있고 매출이 올 등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돈을 잘 버는 회사는 또 아니더라고요. 점점 영업이익이 19년도부터 줄어서 22년도에는 오히려 적자를 2,900만원 적자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점점 줄어서 당기순이익도 3억 6,486만원에 적자를 봤습니다. 총 자산 증가율은 이제 4%, 311억의 자산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또 있던데 아라치 치킨, 요리앤 사마식품, 그 다음에 식사준비라는 밀키트 샵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F&B 브랜드들을 하나 둘씩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식품을 생산하고 납품을 함으로써 이게 이중으로 좀 기업을 키우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라치 치킨도 보면 예전에는 조이였고요. 그 다음에는 축구 월드스타 이강인이라 최근에는 페이커가 또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마케팅에 투자를 할 줄 아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강인이 불화설이 한번 돌았죠. 캡틴 손흥민이랑 축구 불화설이 돌면서 이강인이 굉장히 문매를 맞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축구 대표팀 불똥팀 아라치 치킨 결국 이강인 손절했다. 홍보비 일체 가맹점 부담 없이 본사가 전액 부담했고 아라치 치킨 결국 손절을 했다고 하고 이게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치킨 이름이네요. 무명 치킨이 일단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이강인이 모델인 줄도 몰랐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음. 이런 식으로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오히려 아라치 치킨에는 이득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라치 치킨도 창업 비용을 보면 10평 기준 3,580, 20평 기준 5,600, 30평 기준 7,700인데 무조건 1.5배 이상 2배는 봐야 됩니다. 사실 실제 창업 비용은 여기도 보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라치 치킨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1천만원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연평균 매출이 1억 1천만원이면 한 달에 1천만원이 안 되죠. 제일 많이 파는 매장이 4억 2천, 한 3,500 정도 판다는 얘기고 제일 못 파는 매장이 마찬가지로 200만원, 한 달에 20만원 정도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개점이 올해에도 96개나 있었는데 올해 또 계약 해지가 17개나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기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마식품에서는 밀키트 푸차 식사준비라는 밀키트 프랜차이즈까지 인수를 했어요. 맛있는 F&B라는 브랜드 거였는데 지금 사마 FNC 걸로 인수를 했죠. 이런 흐름들을 보면 식품군을 다양하게 해서 사마식품에서 만드는 그런 식품들도 가맹점에 납품을 하면서 이중으로 메리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가맹점 증감도 21년, 22년 많이 안 늘고 있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식사준비도 상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연평균 매출액이 1억 6천, 1천만원 조금 넘게 판다. 제일 많이 파는 매장도 5억 7천, 제일 많이 파는 매장은 한 4천만원 팔고 제일 못 파는 매장들은 400만원 이렇게 팔고 지금 신규 개점도 21년도 코로나 때 밀키트 매장은 확 늘었다가 22년도에 계약 해지랑 명의 변경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 버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식품의 목표가 뭘까요? 사마식품의 목표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 페이커업 세운 아라치 치킨 이제 해외로 나간다. 캐나다에 첫 깃발을 꽂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화정 편의점에 떴다. GS25의 협업 아이스크림을 이거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거 편의점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치킨 브랜드 아라치 현대백화점 더현대에 대구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여러가지 시도들을 할 건데 사마식품의 목표는 전국구의 F&B 그룹이 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브랜드들을 키워서 결국에 전국구의 F&B 그룹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라치 식사준비 이런 사마 F&B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해서 여러가지 이제 홍보들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코엑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있었죠. 거기 가면 정말 전쟁터입니다. 수백 개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오고 또 수만 명의 초보 창업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캐내가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보면 정말 양가 늑대의 전쟁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화정이 셀럽 마케팅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바이럴이 일어나면서 마치 요화정 먹은 게 자랑인 것처럼 그리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치고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이럴 하는데 한몫 더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퍼져나갔고 그런 바이럴 요소들 때문에 반년이란 시간 동안 200개가 넘게 또 추가적으로 가맹 오픈이 됐고 이렇게 성장세에 전국구 식품업계가 되려고 하는 사마식품에 400억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럴 시킬 줄 아는 그런 컨텐츠를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제가 항상 말하는 손님들이 딱 왔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두바이 초콜릿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